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쳐진 저출생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중심의 대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며 인구 2만 명을 돌파한 예천군 호명면이 다음 달부터 호명읍으로 공식 승격됩니다. 예천군은 신도시 발전에 따른 낙수 효과로 원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대구 동구을 선거구는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5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대구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섰습니다. 선거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비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쳐진 저출생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중심의 대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부서별로 발굴한 266개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이른바 끝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출산율 회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380조 원.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0.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무늬만 저출생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얇고 넓게 정부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출산으로 연결되었는지는 항상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 직원이 참여해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266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조된 것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의 미분양 단독주택단지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고 아이를 낳으면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 돌봄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출산하면 대출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주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당장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것보다 이제 생활 기반 구축을 도와줘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 잘 맞은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체 중심으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도민과 같은 수준의 출산 보육 혜택을 주자는 K-외국인 책임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안이 제시됐습니다. 우리한테 맞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일단은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범을 보이고 실제로 실행해보고 효과 있으면 우리 22개 시군에 다 하고 더 효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경상북도는 제안된 정책의 검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반영해 실제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며 인구 2만 명을 돌파한 예천군 호명면이 다음 달부터 호명읍으로 공식 승격됩니다. 예천군은 호명면 신도시 발전에 따른 낙수 효과로 원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600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던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 2022년 7월 인구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천군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읍승격을 추진하고 지난해 5월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호명면은 평균 연령이 33세로 아주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네. 인구 2만이 넘어서면서 오는 2월 1일자로 호명읍으로 승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건에 발맞추어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패밀리파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예천군은 호명면 읍승격과 함께 원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선 지중화와 간판 개선 사업 등 원도심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가처럼 비어있던 옛 119 센터 건물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어린이 돌봄센터를 갖춘 아이사랑 안심 케어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원도심 관광 명소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기존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예천읍 원도심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천과 남산공원을 예천 관광의 허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남산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폐철도 부지를 맨발 걷기 건강공원으로 꾸미고 또 현재 국보로 승격을 심사 중인 개심사지 5층 석탑 주변도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항 후적지 개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구 동구을 선거구를 살펴볼 텐데요. 현재 5명의 예비 후보자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을 선거구는 공항 후적지 개발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팔공산 인근과 혁신도시, 안심지역이 동구을 선거구에 해당됩니다. 동구을 지역 국회의원의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는 19일 기준 총 5명입니다. 먼저 서호영 예비후보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며 제8대 대구시 의원을 역임했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성덕 예비후보입니다.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본부 상임대표와 윤사모 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만 예비후보는 민선 4호기 동구청장으로 구정을 이끈 경험이 있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성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황순규 예비후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 동구의회 의원으로 역임했고 현재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들마다 본선을 치르기 전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가운데 동구을에서는 선거구 조정도 관심사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군의군을 동구을 선거구에 편입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선거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위반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과 정당 행사 참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민원 처리 지연 방치, 업무 처리 회피 등 소극 행정도 감찰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도 같은 기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경북 미래교육지구가 올해 12곳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 2020년 경주와 안동, 예천 등 5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는 지난해 문경, 청송, 칠곡이 추가됐고 올해 구미, 영주, 영양, 영덕이 포함됐습니다. 경북교육청과 4개 지자체는 19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교 밖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도 내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71곳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증설됩니다. 이는 올해 경북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20명이 늘어난 6,20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유치원 9학급과 초등학교 28학급, 중학교 15학급, 고등학교 9학급, 특수학교 10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관광무역,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동시의 관광상품과 특산품의 해외판로 개척, 국제회의 안동 유치에 대한 상호 협력, 해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1년 설립된 세계 한인무역협회는 세계 67개국 146개 지회에 7천여 명의 재외동포 CEO 등으로 구성된 해외경제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안동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유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 73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 등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집 1곳과 노인 요양시설 1곳에서 총부유세균이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한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지 기준 이내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 기준 이내 사업장은 자가 측정이 면제됩니다. 청송군이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산림소득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 사업은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지원, 종자 묘목대, 관수 관정 지원, 저장 가공 유통 장비 지원 등 모두 7개 사업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임업인은 다음 달 8일까지 청송군청 산림소득팀이나 각 읍면으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송군은 사업성 검토 절차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19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 치과학계와 의료계, 산업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치의학연구원의 성공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회, 경북대 치과대학, 지역 치과기업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마찬들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나눔 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3년 이내 약정한 고액기업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마찬들 이동관 대표는 개인으로는 1억 원, 기업으로는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며 아너소사이어티와 나눔 명문기업으로 동시 가입했습니다. 경주 도심 속에 자리한 저수지인 구곡지 일대 생태공원이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용강동 구곡지 일대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습지 공간과 조깅 트랙을 연결하는 목교, 수변 산책로, 조깅 트랙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합니다. 24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공사 공정률이 90%를 넘기면서 오는 5월 개장됩니다. 청도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1차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업체를 공모합니다. 현재 답례품은 간말랭이와 반건시, 사과 등 농특산물을 포함해 28개 품목입니다. 공급업체 대상 자격은 청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청도군 내에서 직접 가공, 제조, 보관과 판매를 하는 업체로 제때 배송과 통신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청도군 재무과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